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는 슬라이드는 6번째인데요. 자금 집행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불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공을 하는 현장도 추진이어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까지 이르는 현장이 약 10%가 채 안 됩니다. 사실 준공을 하고 입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공이고 축하할 일인데, 사실 또 조합원들께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산에 이르기 전에 그래도 한번 전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 집행 부분입니다. 많은 돈을 조합원들께서 내셨고, 또 당초 최초에 체결한 계약보다는 어쨌든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입주할 때 추가 분담까지 납부를 하시고, 또 상가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치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계속 제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합 사업에서 자금 집행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저희가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그 문서를 토대로 해서 계약서, 그다음에 기타 총회 결의사항, 이사 결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 신뢰하셔도 됩니다. 6단계 흐름인데요. 자금 1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6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의결 절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아무리 늦어도 4월이라도 반드시 총회를 조합원들께 의견을 물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총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아무리 100원을 쓰라고 조합집행부에게 승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각 이사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이 돈이 허투루 쓰이는지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고 그 돈이 집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결 절차를 거쳐서 조합은 업무 담당자가 조합 자금 집행 요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해산총회 법률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법률 실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 결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총회 안건에 안건을 올려서 사후 추진을 받고요. 자금 집행 요청을 해서 집행을 되는 형태로 됩니다. 이 자금 집행 요청이 되면 신탁사에게 이 요청서가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신탁사뿐만 아니라 사실 건설사가 있게 되면 건설사, 그다음에 자금 대여를 해준 금융기관이 있다면 금융기관까지 이 자금 집행과 관련된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동의 권한을 갖고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게 허투루 쓰이는 돈이라면 시공사가 태클을 걸던가 아니면 금융사가 태클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내 돈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허투루 쓰이는 돈을 꼼꼼하게 체킹을 합니다.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희건설이 마지막 단계 1차, 2차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형태로 공사비를 증액하긴 했지만 본인들의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자금 집행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킹을 합니다. 그렇게 자금 집행 통제를 거쳐서 신탁사에게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요. 신탁사는 다시 한번 자금 집행 요청서에 계약서, 총회 의결, 이사의 의결 이런 것들이 거쳤는지 여부를 형식적 사항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서 자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신탁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형태로 돈이 집행이 되고요. 5번째 단계로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한 번 더 매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검토를 적정성 여부, 부정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총 6단계에 걸쳐서 다중 통제로 검증된 자금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일부 조합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돈을 내셨고 그리고 조합원들께서 당초 생각했던 금원보다 아무래도 여러 부담금을 더 내셨기 때문에 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사실 자금 집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실제로 쉽게 조합원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공이 이루어지고 건설사가 선정돼서 착공이 이루어진 현장 같은 경우엔 조합원 분들께서 많은 인터넷이나 카페나 많은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그런 현장처럼 자금 집행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매스미디어에서 살펴보시는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실제로 자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통제가 이루어진 전 단계에서 많이 그러한 부정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합 같은 경우엔 특히 지금 현 집행부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서희건설 선정된 이후에는 굉장히 다중 통제를 받고 준공까지 거쳤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 집행과 이상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미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외부 회계감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사업비 4,940억 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차례 조합원들께 회계법인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도급공사비가 2,572억 원으로 약 52.2%입니다. 대출금 상환, 그러니까 원금 상환 부분입니다. 848억 원으로 17.2%입니다.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 약 244억으로 4.9%입니다. 기타 공사비가 187억으로 3.8%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들을 모집하기 위한 분양 수수료, 그다음에 일반 분양할 때 일반 분양 수분양자분들을 모집할 때 내는 분양 수수료, 광고비 이런 것들로 집행된 금원이 약 150억 원입니다. 3%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토지 확보는 작은 금액으로 토지 확보한 현장인데 다른 현장에 비해서는 토지 확보 비율이 적습니다. 113억 정도로 2.3%입니다. 나머지 기타 항목이 23개 항목으로 826억 원, 약 16.7%가 기타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실제로 약 82.8%가 실제 시공과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통제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 결과도 부정 집행이나 이상 거래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실 이제 오늘 정의회계법인에서도 나와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사실 저희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합 집행부나 아니면 일부 업무 대행사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시사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의혹 제기 형태로 계속 이게 확대 재생산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 더 의문점을 해소하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산을 할 수 있는가로 그 에너지가 집중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금 집행 검증 내역과 관련해서는 참고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발췌